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시니어의 대사증후군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68세 청취자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자꾸 배가 나오고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건강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게 뭐 특정 병 하나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강 위험 신호들이 좀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뭉쳐있는 상태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이제 기준치 이상인 경우죠.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거, 보통 130에 85 이상이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경우, 네. 또 공복 혈당, 이것도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피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 150 이상이거나 관련 약을 드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HDL이라고. 네네. 혈관 청소부. 맞아요. 그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상태.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일 때요. 이 5가지 중에서요.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아, 대사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5가지 중에 3개 이상, 생각보다 기준이 좀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보면 2분 중 1분 정도, 거의 45%가 해당될 만큼 흔합니다. 45%요? 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위험 요인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아요. 불수시개처럼요. 그러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 높인다는 거죠. 이야,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군요.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겠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고 활동량도 좀 줄어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혈관도 좀 노화가 진행된 상태잖아요, 시니어분들은. 거기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막 겹치면 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1.5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고요. 300까지요? 어휴, 네, 당뇨병은 더 심각해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도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 뭐 치매나 만성 신부전 같은 병들 위험도 같이 올라가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시면서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65세 박할머니 사례처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니까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듣고 보니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근데 다행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극복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맞아요. 대단하시죠. 또 66세 이정호님은 금연하신 후에 혈압이랑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셨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네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뭐 기적의 약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매일의 실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하죠. 짜게 먹는 거 줄이셔야 하고요. 소금 하루 5g 이하 권장합니다. 그리고 단 거, 설탕도 하루 25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소금, 설탕 줄이기. 대신에 채소나 해조류,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한식 있잖아요. 나물 반찬 많고 된장국 있고 이런 식단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 한식이 도움이 되는군요. 네, 둘째는 꾸준한 운동인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좋고요. 여기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뭐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거요. 같이 해주면 정말 좋죠. 사실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니어분들이 하시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시작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운동이라는 게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것도 운동이죠. TV 보면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요. 중요한 건 막 엄청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막 엄청 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체중에서 한 3%에서 5% 정도만 감량해도요. 혈압이나 혈당 개선 효과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오, 3, 4, 5%만 빼도요? 네. 넷째, 금연.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필수입니다. 그리고 술. 아예 끊으면 좋겠지만 힘드시면 주 1, 2회 정도로 줄이시고 드실 때도 한두 잔 이내로만. 네, 금연 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정기검진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 가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몸 상태를 알아야 관리를 하죠. 그렇군요. 주변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나이 드니까 살 좀 찐 거지 뭐 건강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으시죠.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네요. 배 나온 거, 복부 비만 자체가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거.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니까 운동은 더 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에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흔하고 또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 반찬 한 가지 더 챙겨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딱 10분이라도 가볍게 좀 몸을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대사증후군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보거든요.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잘 반응을 못하게 되는 상태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옛날 어르신들 생활 지혜 있잖아요. 밥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매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대사증후군 예방 원칙하고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오, 정말 그러네요. 네. 여기서 특히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 이게 단순히 소화 잘 되라고 하는 걸 넘어서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이나 운동 외에도 이런 속도의 지혜랄까요? 이걸 어떻게 현대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수면 부족 문제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건강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속도의 지혜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시니어의 대사증후군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68세 청취자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자꾸 배가 나오고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건강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게 뭐 특정 병 하나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강 위험 신호들이 좀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뭉쳐있는 상태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이제 기준치 이상인 경우죠.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거, 보통 130에 85 이상이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경우, 네. 또 공복 혈당, 이것도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피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 150 이상이거나 관련 약을 드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HDL이라고. 네네. 혈관 청소부.
맞아요. 그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상태.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일 때요. 이 5가지 중에서요.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아, 대사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5가지 중에 3개 이상 생각보다 기준이 좀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보면 2분 중 1분 정도, 거의 45%가 해당될 만큼 흔합니다. 45%요. 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위험 요인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아요. 불수시개처럼요. 그러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 높인다는 거죠. 이야,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군요.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겠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고 활동량도 좀 줄어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혈관도 좀 노화가 진행된 상태잖아요, 시니어분들은. 거기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막 겹치면 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1.5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고요. 300까지요? 어휴, 네, 당뇨병은 더 심각해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도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 치매나 만성 신부전 같은 병들 위험도 같이 올라가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시면서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65세 박할머니 사례처럼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니까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듣고 보니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근데 다행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극복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맞아요. 대단하시죠? 또 66세 이정호님은 금연하신 후에 혈압이랑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셨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네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기적의 약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매일의 실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하죠. 짜게 먹는 거 줄이셔야 하고요. 소금 하루 5g 이하 권장합니다. 그리고 단 거, 설탕도 하루 25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소금, 설탕 줄이기. 대신에 채소나 해조류,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한식 있잖아요. 나물 반찬 많고 된장국이 있고 이런 식단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 한식이 도움이 되는군요. 네, 둘째는 꾸준한 운동인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좋고요. 여기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거요. 같이 해주면 정말 좋죠. 사실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니어분들이 하시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시작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운동이라는 게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것도 운동이죠. TV 보면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요. 중요한 건 엄청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엄청 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체중에서 한 3%에서 5% 정도만 감량해도요. 혈압이나 혈당 개선 효과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오, 3, 4, 5%만 빼도요? 네. 넷째, 금연.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필수입니다. 그리고 술. 아예 끊으면 좋겠지만 힘드시면 주 1, 2회 정도로 줄이시고 드실 때도 한두 잔 이내로만. 네, 금연 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정기검진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 가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몸 상태를 알아야 관리를 하죠. 그렇군요. 주변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나이 드니까 살 좀 찐 거지 건강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으시죠.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네요. 배 나온 거, 복부 비만 자체가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거.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니까 운동은 더 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에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흔하고 또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 반찬 한 가지 더 챙겨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딱 10분이라도 가볍게 좀 몸을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대사증후군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보거든요.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잘 반응을 못하게 되는 상태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옛날 어르신들 생활 지혜 있잖아요. 밥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매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대사증후군 예방 원칙하고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오, 정말 그러네요. 네. 여기서 특히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 이게 단순히 소화 잘 되라고 하는 걸 넘어서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이나 운동 외에도 이런 속도의 지혜랄까요? 이걸 어떻게 현대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수면 부족 문제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건강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속도의 지혜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거니까요.